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대장 2부입니다. 자, 대장 초대석. 자, 오늘도 작가님 한 분 모셨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권순여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예,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네, 자, 또 어떤 분 거 보셨어요? 그 목사님 걸 보셨는데 진짜 목사님이 그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아 저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예, 예. 해도 아무 탈 없구나. 너무 그 자기 살아온 그 목회 그 가정을 예, 예. 다 소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짓이 없구나 하는 예. 것을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저희 방송의 첫 번째 코너가 네. 있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저희가 네. 20초 드릴 거예요. 네. 화면 보시게 되면 초시계 이렇게 있는데요. 네. 보시면서 20초 동안 네. 한번 편안하게 작가님 그냥 꽉 찬 소개 네. 시간 꽉 맞춰갖고 한번 시간 엄수하셔갖고 제가 네. 멋있는 소개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순여 작가님.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깨달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 저자인 권순여입니다. 제 삶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삶에 그 32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그 생업에 그 열심히 살아왔던 거, 열정으로 살아왔던 예. 걸 예. 어머, 예. 이렇게 씁니다. 못다한 얘기는 이어서 가보도록 하고요. 네. 32가지 직업을 가지셨어요. 여태까지요? 네. 한번 나열 좀 해주시죠. 어떤 직업들이 있었는지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출판사. 출판사. 아이들이 어려서 예, 예. 책을 좀 싸게 좀 사볼까 하는 그 얄팍한 생각에 예, 예. 출판사를 다녀서 음. 아이들 교재를 많이 사주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주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영업이었더라고요. 출판사. 네, 예, 예. 그걸 12년 동안 참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그 속에서도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하니까 예,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 출판사가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또 이제 뭐 보험 회사도 몇 년 했고. 아, 보험이요? 네. 어떤 보험 하셨어요? 교보생명도 교보? 해보. 네. 예, 예. 그리고 또 카드 상담사. 카드 상담사. 네. 예, 예. 그런 것도 좀 해봤고 예, 예. 자판기 운영도 좀 해봤고. 아, 자판기 운영이요? 예. 계기가 혹시 있었어요? 아니 우연치 않게 그 전에 그 자판기 처음에 그 인형 뽑기 예, 인형 이로 뽑기. 해서 예, 예. 그게 아주 이슈였어요. 제가 할 때는. 근데 예,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 3일에 한 번씩 가서 보면 500원짜리가 그냥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저도- 재밌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돈 넣고 많이 해봤는데. 네. 그럼 이쪽 지역구에서 부천시에서 하신 네.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제가 했을 수도 있는데 저 한때 어쩌면 대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오늘 일단은 권순여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네. 알아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이 인물 탐구, 우리 또 저자의 탐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년간 간병, 네. 요양보호사로 일하셨다고요? 네. 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그 이제 저는 어려서 꿈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이제 가정 형편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렇게 어르신들이 참 가서 얘기해주고 가서 말동무해주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것을 하면은 돈을 준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제가 비유가 참 약한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정말 그거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렸을 때 꿈이 간호사였는데 간호사였어요. 돈을 준다고 해갖고 예, 어머 이게 예. 돈을 할머니들 가서 챙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돈을 준다네. 어머 이런 것도 있어? 결국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네. 따게 되신 거고요.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 저자 소개를 더 하자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네. 50세가 넘어서야 검정고시를 합격하셨다고요? 네. 자,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이제 그 초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초등학교도 정말 이제 맨 뒤에서 두 번째, 잘하면 두 번째 꼴찌요. 결석하는 날이 너무 많아서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겨우 졸업하고 어디 이력서를 내면 꼭 고등학교 그 자격증이 있어야 예, 그렇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중학교 이제 일을 하면서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바로 뒤따라서 이어서 할 수가 없어서 예.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니까 아이들 다 키워놓고 결혼시켜놓고 이제 60대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야, 60대 도전을 하셨군요. 네. 야, 근데 그렇군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합격을 세 번째? 했어요. 예. 야. 그래 너무 그거에 아주 뿌듯하고 아주 정말 저 나름대로 참 제가 자신한테 칭찬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네요. 정말 오늘도, 예. 인생은 3세판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만에. 네.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검정고시 할 때는 50견이 왔거든요. 예, 예. 고등학교 검정고시 때는 엘보우가 왔더라고요. 엘보가 와서. 예, 책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막 야. 하는데 정말 그 책 속에 있지만 늦게 한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너무 행복했어요. 자, 여러분들 50경과 엘보를 이겨낸 권순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부동산 경매를 배워서 네.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아서 네. 뭐 집 인테리어 뭐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어땠습니까? 예, 이제 요양보호사를 우연치 않게 잠시 멈춰서 동생이 누나 너무 고생했으니까 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이래서 동생을 돌봐주러 갔더니 내가 요양보호사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대전에서 이사를 가서 동생이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이거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저는 결혼한 상태에서 그 동생을 좀 돌보지 못한 게 항시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그 동생이 좀 마음에 걸려서 이제 이번 내가 돈을 좀 덜 벌어도 그 동생 좀 챙겨야겠다 했는데 그 동생이 또 이 누나 고생했다고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준 바람에 거기 가서 이제 계속 동생을 돌봐주게 됐지. 예, 그랬는데 그 동생을 돌보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는 할 수는 없고 동생을 돌봐야 되니까 예, 예. 할 수는 없고 이제 경매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아. 내가 배움에 목마르니까. 아, 배움에. 예. 예. 그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그걸 몇 달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 경매를 도전해봤죠. 법원에 그러니까 첫 번째 도전한 것이 그거 경매 다가구 주택을 거기 인수자는 이것을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꼭 붙어 있더라고요. 인수자는 원상복귀해야 된다. 예. 예, 예. 그 전에 네. 건물주가 불법으로 했던 모양이라.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첫 부동산 경매 학원을 다녀갖고 배워서 네. 첫 번째 경매를 했는데 이게 낙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예, 이제 인수자는 이걸 원상복귀가 저희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저희 동생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라 4번 유찰이 돼서 한 거예요. 근데 보통 4번 유찰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예.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좀 무모했지요. 아, 무모할 때가 잘 될 네.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전문가분들께서. 솔직히 무모했는데 예,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예, 예.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너무 무모했는데 조금 대항력은 있지만 그거 원체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야. 그 대항력을 해결해도. 그래서 이제 경매까지 하게 되면서 더불어서 이제 집수리 인테리어까지 더불어서 하게 됐군요. 네, 그랬어요. 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와 깨달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 그래서 네. 이제 책도 쓰셨는데요. 네. 책 프롤로그를 먼저 보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요. 네. 생의 마지막 순간 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소소한 행복이다. 네. 죽음을 눈앞에 두고야 깨닫게 되는 것들.
죽음을 지켜보면 알게 된 삶과 오늘의 행복에 대한 대답. 음, 늘 죽음에 대하여 살아야 하는 나는 매번 가슴에 멍이 들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숭고한 순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소소한 행복이다.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에게 소소한 행복이라면 네. 저는 여기 MBS 방송의 뉴스대장이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의 소소한 행복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소소한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아, 잊어버린다. 예, 예, 예. 감사하는 거, 가족이 함께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걸 모르고 그때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예. 예, 예. 야, 그 예. 가족끼리 서로 언쟁이 있었고 서운한 거, 전에 그런 조금 불편했던 사이 이런 걸 그때사 화해하고 그때사 아쉬워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미안해하고 그게 좀 더 일찍 미안했어 고마웠어 좀 더 일찍 그런 말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소한 것이 행복이고 감사하는 걸 그게 소중한 거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네. 작가님 책 한번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 했었는데 못 보여드려갖고 책 보시시죠, 여러분들. 여기 이게 색깔이 지금 이게 무슨 색깔이죠? 이 책 앞에 표지 색깔이 밑에는 약간 베이지색 비슷한 것 같고요. 초록색, 초록색보다 약간 뭐 민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민트색 갖고 예, 베이지색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디자이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작가님 아이디어입니까? 이 5가지 왔는데 요것을 제가 선출했어요. 아, 5가지 중에서 네. 최종 선택은 우리 네. 권순희 작가님이 하셨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책 소개 한번 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누가 뭐래도 아무리 바빠도 먹기 싫은 나이지만 그것도 먹어가면서 예쁘게 멋지게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저축하면서 살아야 한다. 네. 본문 내용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 말은 그 간병인으로 일하시면서 환자에게 들은 말인가요? 아니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 책 다 쓰고 마무리하면서 그 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걸 결국 써냈네. 그런데 이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 그대로 바로 그걸 썼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걸 정말 썼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저 스스로도 내가 이걸 정말 내가 썼나. 그게 그것은 이제 비전을 좀 더 희망을 저축하지 못했던 그분의 고위직 간부직이 이렇게 노안으로 인해서 어느 날 자신을 까불어지고 우울증이 왔을 때 그분이 좀 더 희망을 저축했더라면 저러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 그분한테 배운 걸 내가 쓴 거고 또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냥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좋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돈만 알지 부모를 그냥 관심 받기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제 생각하는 것이 그거 소소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좀 더 일찍 감사했더라면 절대 그런 일 없거든요.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항상 이거 오늘 권순희 작가님 이 말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저희도 감사합니다.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삶을 꼭 살아야겠다라고 더불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책 내용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오해로 15년을 가족과 냉전 상태로 지난 어머니 얘기도 있고 네. 그 70대가 되어서 부인은 노래를 하고 남편은 네. 오카리 연주를 하면서 공연을 네. 다니게 된 부부 이야기도 네. 있고요. 또 200억 원의 재산을 자식들과 상의도 없이 전액을 사회에 환원을 한 어머니까지 너무 마음 다양한 아파. 환자들을 만났어요. 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들 에피소드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딱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예. 사람은 200억을 이제 자기 부동산이 땅값이 갑자기 포도밭이 논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말에 보상을 받아갖고 예, 예. 거의 매배 그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지역의 시장님이 학교에다 기부 좀 하라. 그래서 세금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나머지 200억 재산을 그냥 자식들 그거 보고 자녀들이 너무 태만하고 게을르고
진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저한테 푸념을 털어놓으셔 울면서 예. 내가 너무 돈만 벌어서 땅 사고 돈만 벌어서 땅 사고 하여튼 손이 이 손톱을 자를 새가 없이 닳아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 일을 밭일을 해서 예. 땅을 샀는데 자녀들이 저렇게 엄마의 돈을 보고 나중에는 사업만 하면 망해먹고 사업만 하면 망해먹고 8번 사업을 뒷받침을 해줬는데 망해먹고 또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해서 망해먹고 큰 아들은 결국은 마약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손을 다 들고 내가 너희들 이거 없어도 살아 바로 그냥 상의 없이 일사천리로 가서 그걸 다 환호를 딱 해버렸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은 마약으로 인해서 감옥소 갔고 예. 작은 아들은 그거 마지막에 엄마가 화서 난 인자 없네. 그 마지막 필사적으로 그 사업을 해가 결국은 성공을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너무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 예. 필사적으로 해갖고 야. 그러니까 그렇게 엉덩이 소가 비빌 때가 있으면 응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 부모가 그렇게 마냥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지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인 것 같아.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야, 정말 자식들에게 참된 교육을 해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에게는 저기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참 교육이다. 네. 이런 말 딱 새로 떠오릅니다. 네. 예예. 자, 두 번째 이야기 또 어떤 게 네, 있겠습니까? 이제 암 환자 아버지가 이제 큰 자녀 결혼식 때 바람 폈다는 이유로 그 큰 자녀 결혼식을 무산돼 버렸어요. 대기업에서 결혼할 뻔했는데 무산됐다고 엄마가 그거 한이 맺혀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아들하고 이렇게 꿍짝이 맞춰 잘 소통을 하고 엄마는 아버지하고도 왕따, 아들한테도 왕따 됐어요. 그러니까 딸하고만 겨우 소통하지만 엄마는 아들을 더 그런 게 애착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무시하고 이렇게 15년 동안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유독한데 할머니가 안 가셔서 왜 안 가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5년 동안 내가 저 영감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거기를 왜 가? 아니에요. 손을 딱 잡고 진짜 저를 보세요. 손을 딱 잡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가서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이 말만 하세요. 지금 안 하면 아들하고 화해할 시간이 이제 영원히 없어. 그러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화해를 왜 못해? 할 수가 없어. 아들이 할머니 말 믿어주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말대로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몇 초 동안 차 한 잔 이렇게 녹차 한 잔 대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이 어린 제가 말하는 걸 그 할머니가 공감을 하는지 그럼 우리 가봅시다.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할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발을 붙잡고 여보 미안해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시킨 대로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그걸 엄마가 아버지한테 화해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그냥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우르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는 또 내가 꼬칠해서 이제는 할아버지 기에 이제 임종할 때는 기가 아직 청각이 제일 살아 있어. 기에 가서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만나서 그동안 사는 동안 행복했는데 내가 너무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그때서 할아버지가 하고 후회 먹는 거야. 당신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거잖아.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점에서 그 가족이 다시 화해가 됐다.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했지만 화해하면서 행복한 그런 결말을 내가 요양보살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코치 가족의 코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케어를 한 거 너무 그거에 보람 느끼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야, 가족 케어를 하셨다는 게 정말 보람 느끼고 예. 뿌듯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권순유 작가님과 함께하니까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거의 4분씩 나오셔서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되게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 되게 힘들어 방송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이었었는데 지금 벌써 방송 끝나가고 있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자 그러면 네. 뭐 공부하실 때 네. 공부 좀 검정고시 준비하시면서도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쓰시게 된 준비하실 때 뭐 50경과 엘보를 또 이겨내면서 책을 또 집필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많은 예, 예.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면 아우 언니 무슨 드라마 본 것 같아. 이조 시대 사는 언니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아유 다 그렇게 살지 않나 생각했는데 살면서 그것을 그때 당시는 그냥 수다 떠는 것밖에 아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대학을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올해 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했어요. 작년에 이제 검정고시 합격을 했으니까 올해 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책을 써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어서 봤어요. 대학 가기 입시 요강 중에 하나가 아니 예, 예. 대학을 가려고 이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 이제 어느 이 학교로 갈까 등록금이 어디가 더 싼가 이걸 가서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예. 찰나에 대학을 내가 이 나이에 대학을 졸업한들 그래 언니 대단하다 여사님 대단하다 소리밖에는 더 듣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책을 쓰면 기록이 남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내 삶에 내 결혼해서 그 사랑 그런 것을 육남매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가서 보니까 구남매요. 구남매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삶을 너무너무 정말 그래도 남편 사랑하니까 거기서 그런 참 그 막내 시동생 5개월 된 막내 시동생을 키워가면서 그런 걸 삶에 너무 사람들한테 지금 너무 나 따분해 이런 사람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쓰게 됐어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네. 집필을 하게 됐다. 네. 자, 6남매인 줄 알았더니 9남매로 예. 알고 계신 권순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가 깨달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 이 책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나요? 어떻습니까? 나 요새 정말 삶에 재미없어. 뭐가 재밌는 일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너 이 책 한번 봐. 읽어봐.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삶이 재미없다 이런 예. 사람들한테 예.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이유라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삶에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 현재 감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삶에 자기가 본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깝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서는 정말 그게 소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는 게 뭐 재밌는 일 없을까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신 있게 권하고 재밌는 일 없을까 하고 여행을 갔다 온 적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어디 놀러도 갈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근데 무수한 책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쓴 책은 있는 그대로 거짓말도 안 하고 내가 실수한 것도 써 있어요. 예. 예. 사기당한 것도 써 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사람 잘못 봐서 예. 그런 일도 다 써놔서 뭐 정말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서 제가 8살 때 이런 얘기는 참 하기 참 불편한데 그래도 8살 때 내가 참 당하지 못할 일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부모가 있어도 순간적으로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 성폭행을 당함으로 해서 많은 상처를 그걸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정말 깜깜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책을 씀으로 해서 그게 생각났어요. 자기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겠네. 집필하실 동안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느덧 방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네. 오늘 출연 소감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들려만 주어도 감사하다라고 참 이 쓴 것만으로도 난 너무 좋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다가 박민서 대장님을 알게 돼서 너무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게 너무 정말 감동을 정말로 100배 이상 정말로 오늘 정말 네. 어저께 아우 내가 거기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설쳤어요. 감사해서 좋아서. 저는 오늘 지금 권순유 작가님 얘기 드리니까 이런 성결 문구가 좀 생각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 뭐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그렇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지역이나 이런 시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네. 뭐 좀 공개되면서 좀 인터뷰할 수 있는 분들 제가 추천받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 지역구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을 한번 섭외해서 많은 분들께 좀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있겠습니까? 아 지금은 얼른 생각은 안 나는데 예. 그러게요. 얼른 예, 생각나시면 저한테 예. 별도로 저희 제작진들께 그러겠습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오늘 뭐 이제 방송 대세 거의 끝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마지막으로 네.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아직은 예. 지금은 이제 서점 인터넷 서점 이제 예스 24시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경인문고나 뭐 서점에 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요양사가 깨달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예스24나 아니면 저희 방송에 전화하시면 저희 또 연락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MBS에 직접 전화하시면 저희가 네. 연결드릴 테니까요. 자, 이상 권순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